안녕하십니까. 의료정보학과 박주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정보학 제5장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우리 4주차까지 배운 것을 또 리뷰하고 5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우리 보건의료정보학의 개요 배웠죠.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벌써 2번, 3번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키워드만 딱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개념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시면 제 강의를 잘 소화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밀의료다 딱 했는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개념이 잘 안 떠오르면 과거에 1주, 2주, 3주, 4주차 강의를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일 중요한 우리 보건의료정보학의 개요에 대해서 1장에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지금 보건의료정보학의 역사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헬스케어 인포메틱스에 대한 정의와 여러분이 의료정보과 학생으로서는 그래도 보건의료정보학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건의료정보학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특별히 이 정밀의료에 대한 정의, 프리시즌 메디슨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과거의 자격증 시험에서는 보건의료 정보학에 대한 정의가 맞는 것은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났지만 이제 2020년대 우리 지금 여러분 신입생들에게는 정밀의료에 대한 정의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반복했죠. 매주 반복했기 때문에 정밀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밀의료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진료 정보만을 가지고 기존의 의사들이 여러분을 진료했죠. 그리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료 정보에다가 24시간 센서 네트워크가 발달해서 생활 정보를 여러분이 의사들이 측정해서 우리들의 24시간 그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측정해서 또 의료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건강 정보. 그죠? 개인의 건강정보가 계속 모니터링이 돼서 의학적 판단에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전체 정보. 그래서 이제는 유전체 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과거에는 진료 정보 요 하나만을 가지고 했던 의학적 판단을 정밀의료 개념에서는 생활정보, 건강정보, 유전체 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의사가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정밀의료라고 한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고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빅데이터가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정밀의료가 부각되기 시작한 이유는 지금 우리 세상이 빅데이터 구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에는 이 정밀의료 안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빅데이터라는 기술 그 다음에 여기 생활정보나 건강정보를 실현시키기 위한 센서 네트워크 기술 그 다음에 이 유전체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 엄청난 기술들이 여기 다 집적해서 지금 정밀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시대에 의료정보학과로서 의료정보 전문가로서 준비해야 될 것은 다양한 기술들을 1학년 때부터 습득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1장에서 제가 가르쳐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료정보학과 재학생으로서 적어도 정밀의료는 뭐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의료정보학과 학생으로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개념적으로 이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의료 용어, 특별히 질병 분류 체계에 대해서 강조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ICD, 국제 질병 분류 코드 중에 우리가 지금 ICD-10을 쓰고 있다. 그리고 KCD-7을 지금 전 세계 병원에서 의사들이 질병 분류 체계로 활용하고 있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서 시간 나시는 대로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통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앞서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ICD나 KCD를 자유롭게 여러분이 보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질병이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걸리는 그런 고위험군 질병들 또는 자주 발생하는 질병들에 대한 코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전문가로서 더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히라 사이트, 코 ICD 사이트, 코스텟 사이트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접속해서 여러분이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어적으로 디지털 치료제, P4 의료 다 설명했죠. 디지털 헬스케어. 자, 그 다음에 3장 의료정보 시스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병원에 실제로 의료정보 시스템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 여러 병원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HIS, 우리가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병원 정보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OCS, EMR, CPR, EHR, PACS, PHR에 대해서 다 배웠죠. 각각의 이 병원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부터 여러 정보 시스템들은 여러분이 의료정보학과에 2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계속 반복될 것이고, 특별히 또 병원에 가면 그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원 정보 시스템 전체적으로 개념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이해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약간 이해 못하는 부분은 2년 동안 여러분이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게 될 것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4장에서는 뭘 배웠죠? 표준화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표준화, 특별히 보건의료 표준화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 표준들이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도 많고 표준이 많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거는 뭐죠? 우리 보건의료정보 표준은 어떤 기구에서 어떤 표준화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아이소 표준에서는 TC215가 우리 의료정보 쪽을 지금 표준화하는 기구로서 테크니컬 커미티라고 했죠. 그리고 HIMSS, 그다음에 HL7, 다이컴 이런 국제적인 표준 프로토콜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그 코 IHA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제 병원 인증에 필요한 지금 그 인증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 들어가시면 그때 다 저랑 같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자 안전법, 그 다음에 그 해외 인증기관 제도인 뭐 JCI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알아놨으면 좋겠다. 이게 지난 4주차까지 배웠던 1장, 2장, 3장, 4장을 제가 빠르게 이렇게 리뷰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1장, 2장, 3장, 4장 필요할 때 시간을 내셔서 리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의료정보학과니까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좀 접목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될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라는 말 1963년에 6월에 미국의 SDC라는 System Development Corporation이라는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처음에 심포지엄에서 이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 Computer-Centered Database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여는 순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63년부터 처음 이제 사용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진행되어 왔고요. 특별히 이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 이상의 자료의 모음으로 그것을 그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조화한다는 건 영어로 structured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쨌든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떤 특별하게 고도로 구조화하는, 그리고 그것을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갱신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몇 개의 자료 파일을 조직적으로 통합하고 또 그 자료 항목 중에 중복한 데이터를 없애거나 또 그 자료를 구조화해서 기억시켜 놓다, 저장해 놓는 거죠. 그 저장해 놓은 자료의 모든 집합체를 또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DBMS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는데요. 데이터베이스, DB 이게 약자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M은 매니지먼트, S는 시스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DBMS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여러 데이터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서로 관련성이 있는 정보의 중복을 최소화해서 하나의 저장 공간에 기록을 함으로써 다수의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정보의 집합체를 DBMS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서로 관련이 있는 어떤 자료들의 집합이고요.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자료 관리 시스템을 우리는 DBMS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에 지금 살고 있는 여러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을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집합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왜 필요할까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기록이 이렇게 중복되고 또는 상이하다는 말은 기록 양식이 상이하다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양식이 다르고 또는 필요하면 내가 검색도 할 수 있고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또 늘어나는 데이터의 양 관리. 양이 데이터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죠.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는 파일로 관리했거든요. 여러분은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이 파일을 관리해 가지고 디스크에 담고 막 저장했었어요. 그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병원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가 계속 나옵니까? 그 데이터를 다 관리하는데 어렵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하게 만드니까 그러한 인력이나 시간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이렇게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도 조직의 규모가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또는 생산적인 정보 창출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돼서 산업 전반에 걸쳐 보다 선진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아까 뭐라 그랬죠? DBMS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입니다. 이게 가끔 이제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독립성입니다. 데이터의 독립성. 독립성은 뭐죠?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논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것보다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에 독립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중복을 최소화한다. 데이터 중에 동일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공유죠. 어떤 데이터를 서로 다른 사용자가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A라는 사람도 여기 접속해서 이 정보를 가져가고 B라는 사람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안이 중요하죠. 또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있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 정보를 빼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보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이 또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결성입니다. 여러분, 무결성이란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제 이름을 박주희라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박주희라는 이름은 전혀 손실이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인위적으로 바뀌지 안 하면 이 박주희라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무결성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바꾸지 않으면 데이터는 절대 안 바뀌니까 정확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무결성에 대해서 여러분 용어 정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관성이죠. 데이터가 자료가 일관성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준화, 자료를 이렇게 표준화한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데이터를 독립성, 그 다음에 중복의 최소화, 공유, 보안, 무결성, 일관성, 표준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똑같은 자료를 중복하여 저장하지 않는 통합된
자료다. 가능하면 데이터를 중복하지 않고 저장하고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통합된 자료다. 인티그레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인티그레이티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저장 장치, 우리는 이 저장 장치를 스토리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저장 장치에 수록된 이제 자료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며 존재 목적이 뚜렷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용성 있는 운영 자료이기 때문에 임시로 필요해서 모아놓은 데이터나 단순한 입출력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임시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유용성 있는 운영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들만 저장하게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조직에서 가지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조직 내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유지한다는 것이죠. 공유의 의미죠. 그래서 공동 자료로서 각 사용자는 같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각자의 응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단점. 이것도 가끔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격증 시험에요.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데이터 관리가 쉽죠. 그리고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요. 데이터를 공용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괄성을 유지하고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고 보안이 보장되고 있고요. 표준화가 가능하다고 아까 배웠습니다. 이게 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뭡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다 보니까 전산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시스템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려면 시스템이 복잡해집니다. 재교육이 필요하게 되고요. 패키지 운영 요원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병원 내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추가 구입이나 또는 운용하는 데 비용이 증가합니다. 증가. 비용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장점들을 구축하면 좋은 장점들이 많지만 초기에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좀 구축하기가 힘들 거죠. 그 다음에 집중관리로 데이터 백업, 또 백업을 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백업이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월별로 저장한 데이터를 혹시라도 천재지변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백업을 반드시 해놔야 되죠. 그러려면 백업도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속성이 아니라 이제 종속성이죠. 네. 그리고 운영에 오버헤드가 많이 비용이 발생하고 자료 처리 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회복 기법이 더 어려워지고 취약성이 시스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장점이 워낙 많아서 지금 현재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특별히 빅데이터 시스템이 다 갖춰져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쓰는 데는 전 세계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료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전산화되고 모든 전 세계 병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료정보과에서 여러 과목을 배우겠지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데이터베이스는 그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돼서 지금 5장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료정보과에서 1학년, 2학년에 또 특별히 그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집중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오라클이라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쓰는 DBMS 시스템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저한테는 간략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이나 또 간단한 SQL 이런 것들을 배워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1교시 배우고 2교시 또 이따가 좀 쉬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